조선시대 최대 상업지구 운종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최고의 상품이 모이던 곳. 그 오래된 전통과 정신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흑백으로 남은 사진들은 대부분 서울 종로의 풍경.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색을 찾아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흑백 세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지금 저희가 똑같은 컬러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그 색 하나하나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야, 이때 이 옷은 이런 색이었을 거야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는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흑백 사진에 색을 입히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까요? 컴퓨터를 이용해 한 땀 한 땀 색을 복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훨씬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동대문 쪽에서 바라본 종로. 아, 저기 전차가 있었군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자료를 고증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찾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걸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생이 보통 자료를 많이 찾아주고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종로엔 변한 것이 많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 사거리 있고 요게 요 전차 다니던 요 길이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고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건축물들은 그대로 다 있고 도로도 그 당시의 도로를 그대로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시대만 달라졌지만 지금 현재하고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 백화점이 있던 자리엔 대형 빌딩이 들어섰고 말과 전차가 다니던 길엔 자동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로 거리엔 여전히 상점들이 많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등장한 최초의 신도시 한양의 심장 종로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건재합니다. 600년의 시간을 딛고 그 자리, 그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조선은 왜 신도시 한양에 상업거리 운종가를 만들었을까요?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사진 중에 보면은 지금 보신각이 지금은 저렇게 2층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 보신각들은 1층으로 돼 있거든요, 단층으로. 그러니까 그 단층 뒤에서 막 모자를 파는 상인들, 뭐 이런 상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근데 저기 보신각 보니까 새롭긴 하네요. 100여 년 전 사진을 복원하며 보신각이 당시엔 단층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점상도 있었고 대나무 제품 전문 상점도 보이고요. 집신을 파는가 하면 가죽신 가위, 그릇도 팝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운종가로 가라. 엄청난 시장이었죠. 보신각. 자, 뭐 조선시대 때랑 위치는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좀 중요한 곳이죠. 보신각은 운종가의 시작, 운종가의 중심이었죠. 야, 본격적으로 운종가를 만들기 전 태조 이성계가 누각을 짓고 종을 설치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 와, 저 이렇게 가까이서는 또 처음 저도. 봅니다. 와. 사실 이 보신각 종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네네. 정확하게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래서 뭔가 어떤 뭐 단순하게 시각을 알리는 걸 넘어서서 어떤 국가의 대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공지사항? 그래서 뭐 종로라는 이름도 이 종각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아, 종이 있는 길, 종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오. 종이 울리면 사대문이 열리고 성 밖에 사람과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서대문에서 동대문 사이 3km에 달하는 운종가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한양 건설 책임자 박자청에게 오늘의 4차선 도로에 해당하는 넓은 길을 닫고 880칸의 행랑을 설치하라 합니다. 광화문 앞 남북으로 뻗은 도로가 사대부들의 거리, 육조 거리였다면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운종가는 백성들의 거리,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인정한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지만 물건이 유통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세종의 사위를 배출한 양반 가문도 있었고 조선 후기로 가면 중인, 평민 중에서도 성공한 상인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꿈의 거리였죠. 처음에 이제 이 종로가 만들어졌을 때도 지금만큼이나 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곳이었나요? 태종이 이곳에 시전의 거리에 운종가를 지으면서 조선의 가장 좀 중추적인 물품을 보급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왕실 물품, 이 일대에 사는 양반들이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다 이 거리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다. 그냥 뭐 바글바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계층들도 존재했을 것이고 하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부터 조선 끝날 때까지 가장 활발했던 상인들의 거리였다. 그때의 시전이 계속 되고 그 다음부터도 종로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온 거니까. 그렇죠. 아, 그게 계속 여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궁궐이 경복궁, 창덕궁 직선으로 뻗어 있으면 시전이 가로로 딱 뻗게 되면서 십자형의 어떤 그런 교통망과 시스템을 설계한 거고 그러네요. 완성을 딱 시킨 거죠. 가루로 딱.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뻗게 되나. 친히 이루신 일을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설명시켜 드립니다. 영광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아이고. 과거 운종가는 시전 행랑이 있었던 대로에서 길 안쪽으로 점차 확대되는데요.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몰려드는 게 인지상정. 지금도 종로 골목에는 작은 상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운종가 뒷골목은 피막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대로에 행차하는 높으신 양반님네들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골목이 백성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거죠. 양반과 상인, 허드렛 일을 하던 백성들까지 만나고 어울리던 곳, 운종가. 대단하죠? 운종가에 살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빌딩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거대한 유적이 그때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공평 유적 발굴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오경택 원장은
무려 108개 동이나 되는 건물 유적에 주목합니다. 온돌이 깔린 방, 부엌, 화장실까지 갖춘 집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집은 바로 이겁니다. 전동 큰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집인데요. 일단 운종가 자체가 다양한 계층이 살았고 다양한 계층들에 따라서 집의 규모도 작은 집부터 큰 집까지 있는데 이런 정도의 큰 집 규모는 발굴해서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권력이 있든 재력이 있든 아니면 둘 다 있었던 분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